바이오 분야 핫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비 코너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길라잡이죠. 이성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요즘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 소년보다 노인이 더 많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네. 최근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노령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이미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한 14%를 넘어서는 고령 사회에 공식 진입을 했고요. 네. 이제 여기에 더해서 65세 이상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 진입도 10년 이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 네. 이 고령 인구가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제 그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요. 이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속도가 OECD 주요국의 한 3분의 1 정도, 한 9년 정도로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합니다. 네, 네. 빠른 속도로 한국 사회가 노령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100세 시대를 언급하면서 그냥 오래 사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노인 인구가 늘면서 이렇게 노인성 질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떠올려 보면은 또 뭐 눈이 네. 침침하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뭐 네. 돋보기 쓰시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이게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시력이 떨어져서 아마 그런 거일 텐데요. 이 대표적인 노인성 눈 질환으로 이 황반변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황반변성의 이 황반은 이 망막의 중심부로 시세포의 대부분이 여기에 몰려 있어가지고 뭐 시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황반변성은 이 황반부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변성이 일어나서 시력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이 노인성 실명 원인 질환 1위에 꼽힙니다. 네, 실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좀 무서운 질환이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까지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줄기세포를 활용한 임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오브 런던 연구팀이 이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네. 80대와 한 60대 그 노인분들에게서 뭐 좀 치료 효과를 봤다. 네. 이런 이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이 시술을 받기 전에는 글자를 전혀 읽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시술을 받고 나서는 뭐 한 분당 한 80자 정도의 글자를 읽는 수준으로 이제 시력이 개선됐습니다. 네, 많이 향상이 됐네요. 네, 시력을 잃고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자,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한 것 같은데 어떤 원리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눈이 사물을 볼 때는 이 시세포하고 망막색소 상피세포 이런 세포들이 관여를 하거든요. 네. 이제 황반변성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그 중에서 이 망막색소 상피세포가 가장 먼저 망가져요. 네. 이 망막색소 상피세포는 이 망막을 유지하고 뭐 보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세포인데, 네. 네. 그러니까 이 배아줄기 세포를 이 망막색소 상피세포로 분할을 시킨 다음에 이 세포를 환자의 망막에 주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네. 이 주입된 세포가 환자의 망막에서 이렇게 제대로 정착을 하면서 이제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의 관련 연구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국내에서의 연구는 어떤가요? 이 국내 연구팀도 이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해서 이 황반변성 관련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2012년부터 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환자에서 뭐 시력 개선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뭐 그 전문가 설명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는 2012년부터 나이 관련 황반변성 중 위축성 나이 관련 황반변성을 대상으로 줄기세포에서 분화된 망막세포를 이식하는 임상시험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아직까지는 안정적이셨고 일부 환자에서 아주 작은 개선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영국팀이나 국내 연구팀 모두 이렇게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해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럼 이 두 방법에 좀 차이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국내 팀이나 영국 연구팀이나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망막세포를 분할시켰다. 이거는 이제 같아요. 그 방법은. 근데 이 망막세포를 눈에 주입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이제 주입했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국내 연구팀은 어떤 부유물 상태로 이 세포를 눈에 주입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면 좀 이렇게 주입하는 게 더 쉬워요. 환자도 좀 그게 더 편하고. 영국 연구팀은 이렇게 부유물 상태로 주입한 게 아니라 어떤 얇은 인공판을 만든 다음에 네. 거기다 이 세포를 깔아가지고 이 판을 이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약간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세포가 좀 정착하는 건 더 좋다고 하거든요. 네. 전문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배아줄기 세포에서 분화한 망막 세포 자체를 부유 상태로 주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같은 세포를 판 형태로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 위에 망막 세포를 키워서 넣기 때문에 절개창이 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식된 후에 세포가 안착되기는 보다 성공적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판 형태로 주입한다는 게 판 모양으로 세포를 키워서 그 판 없이 세포만 넣는다는 건가요? 아니면 판체로 넣는 건가요? 판 위에 세포를 깐 다음에 판이랑 같이 넣는다는 의미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줄기세포 하면 배아줄기세포 말고도 체세포를 이용한 유도만능 줄기세포가 있잖아요. 이를 이용해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방금 유도만능 줄기세포 언급을 했는데 네. 이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만든 사람이 이제 일본에 있잖아요. 일본의 야마나카 시냐 교수가 네. 세계 최초로 이제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만들었죠. 이분은 이제 이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도 받으셨죠. 네. 근데 일본이 뭐 이 분야의 좀 어떤 선두주자인데 네.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이런 황반변성을 치료하는 그런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원리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비슷한데 배아줄기세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네. 일단 그 뭐 환자나 네. 다른 사람의 피부 세포를 먼저 채취한 다음에 이걸 이제 그 옆분화 줄기세포,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이제 줄기세포 같은 능력이 있으니까 얘를 우리가 원하는 이제 망막세포, 아까 말한 그 망막색상 상피세포를 분화시킨 다음에 네. 이런 환자한테 다시 주입을 하는 거죠. 음. 지금 일본의 그 이화학 연구소가 이런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1년 정도 그 경과를 지켜본 다음에 어떤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체세포를 활용한 거니까 좀 윤리적 논란도 좀 적을 것 같고요. 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두의 그 망막 색소 상피라 그랬잖아요. 그게 가장 먼저 망가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망막 색소 상피 세포뿐만 아니라 시세포까지 손상이 되면 그 이후에는 치료가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그 이후에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줄기세포를 이용한 이런 황반변성 치료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초기 단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병이 아주 초기 단계 이런 그 망막세포가 무너졌을 때 이걸 치료하는 것을 지금 타깃으로 해서 네.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빛을 눈에 들어올 때 그 C세포가 관여하고 망막색소 상피세포가 관여하고 맥락막 혈관 세포가 관여해요. 이 세 가지가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순서가 이제 망막이 먼저 망막세포가 망가지고 그다음에 C세포가 망가지고 맥락막세포가 망가져요. 병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현재 미국의 이제 국립보건원의 안과연구소는 이 세 가지 세포를 모두에다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 방법은 이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서 그 세 가지 세포를 다 분해를 시키는 거죠. 이 세 가지 세포를 이렇게 층층이 쌓은 다음에 이를 한꺼번에 이제 뭐 주입을 하겠다. 네. 이런 개념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좀 활용이 된다면 어떤 정도까지 진행이 될지 확인이 안 된 환자에게 좀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맥락만 혈관세포까지 손상된 환자에게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뭐 이론적으로는 그런 거죠. 네, 이렇게 한 번에 공략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예전에 살펴본 칵테일 치료제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럼 약간 일종의 칵테일 세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 관련한 연구가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연구들이 언제 좀 활용이 될지 이제 실제 상용화 시기가 언제쯤이 될지가 아마 환자분들이 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아요. 언제쯤 상용화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임상 시험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자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건 1단계, 일상. 네. 일상 이제 소규모로 한다는 의미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네. 대규모를 거쳐야 되고 그런 이후에 이제 이게 상용화 단계를 가니까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에는 한 10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쪼록 이런 실험들이 좀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노인분들이 좀 침침해하고 시력에 대한 불편을 겪는 것들이 완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게 어르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그리고 또 우리 세대까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 실험들이 좀 제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